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5주차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표준 입출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이디어에서 최종적인 주제를 선정을 하고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고도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코딩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과거보다는 장벽이 낮아지고 있고 우리가 문제 정의만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생각하면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영상의 내용은 주차별 수업 내용을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시한 표준 입출력에 어울리는 주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개 중에 100개 중에 이제 5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최종 한 개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평가 기준을 제가 좀 제시를 하고요. 그 기준에 맞도록 최종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가 기준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이 주제 기준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 주제가 선정된 최종 주제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코드를 구현하고 그 코드의 이제 한계를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뭐 기능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개선도 할 수 있고 데이터 관점에서 개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인터페이스 관점에서도 개선할 수 있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간단한 기능만 구현했고 기능도 계속 고도화할 수 있고 데이터 관점에서도 이렇게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4주차, 5주차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과목 OT 첫 주자에 과목 OT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딩의 장벽을 낮춘다 했고요. 수업 진행 방식은 뭐 지금 계속 주차별로 제가 영상을 공유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제 실습과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이제 학습 경험 조사를 했고요. 강의 계획과 강의 평가 방법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2주차에는 이제 컴퓨터 개론과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로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컴퓨터의 정보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인간의 정보 처리를 모방해 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처리와 뭐 출력 이 단계로 우리는 가장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이렇게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내리는 행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생성형 AI의 AI 모델이죠. 여기에 우리가 프롬프트를 그죠? 프롬프트를 던지는 이렇게 보내는 행위와 유사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들을 넣으면 우리는 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이제 오픈 AI의 이제 코딩 프롬프트를 코딩과 관련된 프롬프트들을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그 이미지로 된 웹 화면을 그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파이썬 버그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SQL도 작성하고 뭐 이런 예제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픈 AI 내부 기능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프롬프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 하드웨어의 자원을 활용했듯이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 그죠? 접근하고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기능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준 입출력 코드의 예제와 그다음에 개선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표준 입출력을 적용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고 100개 각 팀별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5개까지 이제 줄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목 이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 간단한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초급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생성형 AI에 대해서 대부분 약간 이해하고 뭐 전혀 없는 학생도 있었고요.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 했을 때 뭐 이렇게 다양한 직무에서 적용하고 싶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게 강의를 통해서 가장 얻고자 하는 목표는 뭔가 하면은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기르고 싶다. 특히 코딩에 대해서 그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에 지금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 가고 있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1조 그 100개 입출력 그 주제 아이디어를 100개를 했고 1조에서는 뭐 말투를 귀엽게 만드는 예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나이를 변환하는 예제, 걸음걸이를 측정하는 예제, 뭐 이름을 생성해주는 예제, 그다음에 모스 부호를 이제 해석해주는 뭐 예제, 뭐 이렇게 주제를 했고 실제로 이제 예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조에서는 뭐 이렇게 하지 웨어러블 기기 및 센서 관련해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링크에 들어가면 100개의 예제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들 입력값, 출력값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여러분들 조별로 이렇게 100개 중에 5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두었는데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개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제가 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5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정을 할 때는 이 5가지의 기준을 좀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가? 그죠? 실현 가능한가 말이죠. 그리고 그 입력값과 출력값이 구체적인가? 구체적인가? 또 이게 입출력 기능이 구현이 됐을 때 이게 유용한가? 실제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유용한가? 그 다음에 좀 기발한가? 예, 창의적인가?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기존에는 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기존과는 뭔가 좀 다른가? 그죠? 창의적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이 구현됐을 때 다른 데에 적용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가? 이런 5가지를 요 5가지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주제를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조별로 가중치를 지금 5개니까 만약에 20%뭐 똑같이 한다면 20%, 20%, 20% 이렇게 우리가 균등하게 배점을 줄 수도 있지만 비중을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팀의 경우는 특정한 뭐 유용성의 비중을 더 두겠다라고 하면 뭐 이거를 좀 느리고 다른 파트들을 줄이는 뭐 창의성을 줄인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고, 그 가중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별로 토론을 해서, 그죠? 예,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수업 시간에는 이제 각 주제가 지금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제를 이렇게 주제 제목을 두고 각 조언별로 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구체적인가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1점에서 5점 범위 내에서요. 유용한지 창의적인지 확장성인지 해가지고 이 점수를 최종적으로 이제 산출을 하고, 조원들의 평균값을 내서 주제를 선정하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파고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생성형 AI와 함께 이제 개발을 이제 해 갈 것입니다. 자, 이게 뭐 예제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표준 입출력 방식으로 연락처를 관리하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 입력값은 이름과 전화번호이고 출력은 값은 입력한 연락처의 리스트이다. 이렇게 입력값과 출력값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되었고, 실행을 해보면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표준 입출력 코드에서 우리가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입니다. 그죠? 네, 유효성 검증. 값이 예상하는 형식이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전화번호를 입력받아야 되는데 문자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거죠. 이름을 입력받아야 되는데 이름이 아닌 숫자가 입력이 되고, 그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기능이 없는 경우는 반복 처리 기능을 또 우리가 넣어줘야 되고, 예외 처리의 경우도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 그죠? 예, 계산기의 경우는 항상 0으로 나누는 예제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인 피드백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고, 입력값을 정규화해야 된다. 이거는 뭐 유효성 검증과 일맥상통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로gin과 오류 추적 기능, 프로그램이 작동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그를 남겨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추가한다면, 그죠? 코드 자체가 조금 더 안정성이 있게 되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여기 보면 뭐 로그를 남긴다거나 입력값에 대한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생성형 AI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생성한 코드를 아래의 5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개선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니까 저는 반복 처리 기능은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드에 이미 이렇게 반복 기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반복 기능은 넣지 않았고, 사용자 입력값 유효성, 예외 처리, 그 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인 문구,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정규화, 그 다음에 로gin과 오류 추정 기능을 넣어 달라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이 로그 파일을 생성을 하고 로그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기록하는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 전화번호를 유효성을 검사하는 함수가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전화번호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 처리도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인 문구도 이렇게 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나 보안,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이전의 코드와는 조금 다르게, 그죠? 개선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전에 이 부분은 프로그램 내부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떤 개선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또 데이터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순간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영속성이 부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어, 프로그램 종료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는, 그죠? 프로그램이 종료하자마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다 사라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 쓰더라도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기 어렵다. 그죠? 이 상태에서 뭐 100만 건, 1000만 건, 뭐 이렇게 데이터는 관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접근성이라든가 검색의 기능이 제한이 있죠. 그죠? 물론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성 및 보안 문제. 이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연락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입력해 놓은 데이터에 대해서 백업이라든가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DB라는 그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성형 AI한테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 입력되는 연락처 정보를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코드를 변경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제가 예제를 하나 몇 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표준 입출력에서 시작을 하고 이 표준 입출력의 기능을 이렇게 또 보완을 하고, 그죠? 내부 기능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추가하고, 그죠?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추가하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펑션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서비스를 외부로 뭐 끄집어내거나 모바일로 우리가 어, 간다면, 그죠?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내부의 기능적인 측면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점에서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서비스 관점에서도 우수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 입출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능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또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또 추가하고, 데이터 관점에서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이 핵심 기능을 웹이나 모바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다 경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해 가야 되겠죠. 기술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 내용으로 쭉 리뷰를 한번 하고 실습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